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도별 예상 논점의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도 자기구속의 원칙이 이제 약술이든 사례든 분명히 출제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구속의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자기구속의 원칙 요거를 일단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한번 가볍게 집어놓으면, 자, 법에서 여러분들 아예 국민이 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1년 그냥 이렇게 기속행위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다 적발됐어요. 몇 번 적발이고 관심 없습니다. 무조건 얘한테는 법을 위반하게 되면 몇 년이 나가야 돼요? 무조건 1년이 나가야 돼요. 자, 을도 법을 위반하다 적발됐어요. 그럼 법에서 위반하면 1년. 그럼 몇 년 나가요? 그냥 1년 나가고 끝나는 겁니다. 기속행위는 법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애한테 1년이 안 나가고 2년이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 요 을이라는 애가 아니 왜 얘한테는 1년 하고 나는 2년 하냐? 왜 우리를 차별하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이건 위법이야. 평등원칙에 위반돼서 이딴 소리 할 필요 있어요? 아니 법에 1년으로 돼 있는데 왜 2년이야? 성문법 위반이야. 소송 제기하면 법원도 아니 1년인데 왜 2년이 나갔어? 위법하지. 취소.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기속행위는 법에서 정한 적법한 행위, 그 행위만 해야만 적법으로 끝나는 거고, 그거 이외에 다른 작용이 나가게 되면 그냥 위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문법 위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자, 국민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1년 이하, 상한은 1년이지만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그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그 영업정지 기간을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재량을 줬어요. 갑이라는 애가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1개월 이렇게 때렸어요. 자, 을이라는 애도 적발됐어요. 그랬더니 3개월 이렇게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문법상으로는 1년 이하, 1월 1년 이하, 3개월 1년 이하. 그럼 을한테 나간 3개월도 성문법 위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차별할 이유가 없어요. 같은 비슷한 시기에 적발됐는데 위반의 정도가 같아요. 그로 원해서 불법 이득도 동일해요. 그런 경우라면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다면 얘한테 1개월이 나갔다면 얘한테도 차별해서는 안 되니까 1개월이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등장하는 게 바로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자기구속의 원칙은 뭐냐? 기속행위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속행위에서는 법대로 하면 적법, 법을 위반하면 위법이에요. 재량 영역에서 행정청한테 재량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위반에 대해서 재량권의 영역에서 1개월을 골라서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을이 법을 위반했을 때도 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반하니까 저 정도 위반에 대해서는 1개월이 나갔네. 그럼 나도 법을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1개월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신뢰라는 게 생겨요. 실제 3개월이 나와버렸네요. 그럼 왜 얘하고 나하고 차별 사유가 없는데 차별하냐. 이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럼 너는 나한테도 1개월의 영업정지를 때려줘야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 바로 헌법상의 자기구속의 원칙이에요. 그럼 대개 이제 법상 또 어떤 특징이 등장하냐면 국회는 법에서 이루고 그냥 끝난 거예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이렇게 때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재량을 인정하게 되면 천차만별로 어디서는 1개월, 어디서는 3개월, 어디서는 6개월 이 재량권 행사가 천차만별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자기 부하들한테 내 부하들아 요거 영업정지 기간 산정할 때 내가 기준을 만들어 줄게. 한 번 적발되면 1개월, 두 번 적발되면 3개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 기준대로 좀 만들어서 올려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재량의 영역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법이 아닙니다. 요거를 줄여서 보통 재량준칙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재량준칙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볼게요.
그럼 이런 재량준칙도 국민한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표를 해준단 말이에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공고를 올립니다. 그럼 국민들이 이걸 봤어요. 아, 그러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당연히 해요? 아, 이 법상 법을 위반했는데 한 번 적발되면 1개월이 나오겠구나. 두 번 적발되면 3개월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한테 신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예기관행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예기관행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행정규칙이 만들어졌어요. 아직 행해진 적이 없어요.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으로 을이 적발됐어요. 이때 행정규칙은 그 조직 내부의 공무원한테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을이 한 번 적발됐어요. 그럼 몇 개월의 영업정지가 나올 게 뻔해요. 현실적으로는 한 번 적발되면 1개월이 나올 게 뻔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행정규칙이 만들어지면 그 이전에 행해졌던 선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만으로도 한 번 적발되면 1개월에 영업정지가 나올 거라는 관행이 이미 예견되지 않냐. 이 개념이 바로 예기관행이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학설 대립에서 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은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냐. 재량 영역이어야 된다. 얘네 둘 간의 법 위반이 동일한 사안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차별할 이유가 있으면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행은 적법한 관행이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 1년 이하의 영업정지인데 얘한테 2년 나갔다고 갑자기 얘한테도 2년을 때려야 된다. 이런 건 당연히 등장하지 않겠죠. 그 관행은 적법해야 된다. 그리고 비교를 하려면, 차별이 있는지를 보려면 당연히 선례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이제 견해 대립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기구속의 원칙의 내용의 전부 다예요. 그럼 자기구속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실 때 어떤 순서로 이제 쓰시는 거냐면, 일단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배우셨죠. 이게 바로 헌법입니다. 불문헌법. 불문헌법의 효력을 갖는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자기구속의 원칙에 의 써주시면 돼요. 재량 영역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선례가 있을 때 차별해서는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구속받게 되는 원칙을 말한다. 이게 의예요. 그럼 이게 그대로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건. 재량 영역이어야 된다. 기속행위에서는 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지 자기가 했던 선례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니다. 재량 영역이어야 된다. 동일한 사안이어야 된다. 그 관행은 적법해야 된다. 행정 선례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견해 대립이 등장합니다. 선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 우리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에요. 근데 독일에서는 예기관행,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죠. 이미 행정규칙, 재량준칙이 만들어진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행해질 게 예견되기 때문에 굳이 선례가 없어도 자기구속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다. 이게 선례가 없어도 된다라는 독일의 예기관행이라는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는 당연히 비교해 보려면, 차별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선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도 선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자기구속의 원칙이 갖는 기능이 뭐냐? 좋은 기능, 나쁜 기능. 그럼 순기능은 뭐냐? 재량 영역이지만 멋대로 못하게 재량을 통제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그럼 역기능은 뭐냐? 국회가 법에서 재량을 줬는데 그대로 선례가 한번 있게 되면 그대로 행해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탄력성 같은 건 저해될 수 있다. 행정이 경직화될 수 있다. 그게 역기능이에요. 그럼 만약에 행정규칙, 재량준칙이 만들어졌을 때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 그럼 다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행정규칙은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자, 행정규칙은 법이 아닙니다. 이건 내부 기준에 불과하고 상위 1년 이하가 법이지 행정규칙 자체는 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 규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갑이라는 애한테 한 번 적발됐더니 이 규칙대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을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종류의 법 위반이 있다면 스스로 구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한 번 적발되면
1개월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개월이 나가게 됐다면 결국 이걸 위반하니까 위법이 되는 모습인데, 이건 행정규칙 자체가 법으로 바뀌어서 위법이 아니라 요 행정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이걸 매개로 해서 도출되는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으로서 위법해진다. 이게 재량준칙과 자기구속 원칙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목차로 가시면, 자, 재량준칙과의 관계에 여기에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이 등장한다. 그 말이 재량준칙 자체가 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위법이 되는 거냐? 이런 재량준칙이 만들어지게 되면 요걸 매개로 자기구속의 원칙이 도출되기 때문에, 자, 자기구속의 원칙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게 되면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그게 간접적으로 이거 자체가 법이 되는 건 아니다.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해서 행정청은 이대로만 해야 되는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작용이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했대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쓰시는 게 그게 처분이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서 구제받을 수 있을 거고, 금전적으로는 국가배상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가배상 청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에 대한 구제 방법들을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어요. 자, 그럼 이제 깨끗하게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의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인정 근거를 쓰셔야 돼요. 그럼 자기구속의 원칙은 어느 원칙에서 도출되는 거냐?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해서 도출되는 게 자기구속의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평등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자기구속의 원칙으로 들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일부 교재에서는 요 인정 근거에 대해서 무슨 견해 대립이 있다, 평등원칙을 근거로 하는 견해, 무슨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하는 견해, 양자를 근거로 하는 견해, 지금 이런 견해 대립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들 기본서 어딜 뒤져봐도 여기 견해 대립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평등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근거해서 도출된다. 요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건 쓰시고 여기에 견해 대립 쓰시고 기능, 재량준칙과의 관계, 위반의 효과, 요거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쓰려면 이런 그 약술이라든지 사례 같은 거, 요런 거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만으로 문학판검을 다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두 문자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기구속 원칙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두 문자를 이제 한번 만들어 왔는데, 제가 그 방송인 김재동 씨, 김재동 씨한테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데 호불호가 갈리죠. 김대중 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김재동 씨를 김재동이죠. 예. 김재동 씨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김재동 씨를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두 문자를 만들어 봤어요. 자, 병신 자기가, 여기에 이 자기가 자기구속의 원칙 두 문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런 상황이에요. 이 병신 자기가 제동이한테 적선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병신 자기가 제동이 적선해가지고, 불쌍하지도 않은 놈을 돈 줘서 적선해가지고 기능 준칙을 위반했잖아.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기구속의 원칙, 의는 당연히 쓰셔야 되고, 평신이 뭐예요? 자기구속 원칙의 인정 근거, 평등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한다. 이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동이 적선해서 이게 당연히 뭘로 들어가겠어요? 자기구속 원칙의 요건, 재량 영역이어야 된다. 동일한 사안이어야 된다. 그 관행은 적법해야 된다. 그리고 선례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는 여러분들 견해 대립이 있다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여기다 별표 정도 해놓으시면 항상 앞으로 약속이 어디 견해 대립이 있으면 거기 별표 정도를 해놓으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건 이해를 해서 풀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등장하는 게 기능 준칙을 위반했어. 그럼 이제 앞부분은 매끄럽게 말이 되잖아요. 병신자기가 제동이 적선해서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조금 집중해서 기능 준칙 위반했잖아. 걔는 방송인인데 방송은 안 하고 맨날 정치만 하잖아. 기능 준칙을 위반했어. 이런 식으로 연상해 버리시면
요 기능준칙 위반이 기능 그리고 재량준칙과의 관계 위반의 효과 이 목차를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강의 전체를 전달해 드리는 건 저도 이제 굉장히 아쉽지만 일단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2006년부터의 기출문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6년부터 어떤 논점이 출제됐는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스크린해서 내년 시험에는 요거 나오겠다. 나올 수 있겠다. 그 중요 논점, 예상 논점 그걸 먼저 일단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해 드리고 그래서 행정법을 한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 또 구석구석에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1년간 여러분들을 시험장까지 좀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오늘 첫 번째 출제 예상 가능 논점으로서 자기구속의 원칙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문자만 귀에 팍팍 박히게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병신 자기가 제동이 적선에서 기능준칙 위반했어. 병신 자기가 제동이 적선에서 기능준칙 위반했어. 병신 자기가 제동이 적선에서 기능준칙 위반했어.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